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IELTS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볼 건데,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대장정을 쭉 왔어요. 그래서, 리딩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라이팅 남은 거, 이제 좀 오피니언 에세이 정리하고, 이제 표현들만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거랑 형식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조금 쓰는 내용만 좀 다른 아이디어 에세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태스크 1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분량은 있어 보이는데, 앞에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제끼고, 했던 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분량이 엄청 많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조금, 내가 꼭 IELTS 시험 안 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내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라이팅 쓰는 방법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여러모로 이제 라이팅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86페이지 이렇게 하다가 끝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면, 인트로, 바디 1, 바디 2, 그 다음에 컨클루전, 이렇게 네달라고 오피니언 에세이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토픽 설명하는 거, 그래서 토픽을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체 주제문, 내가 이 양쪽 의견을 설명하고 내 의견을 쓰겠다, 이런 전체 주제문을 쓰고, 그 다음에 바디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스피킹 때도 연습했던, opinion, reason, example 이거를 그냥 라이팅으로 쓴다. 그래서 그 양쪽 의견을 우리가 바디에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클루전에서 여러분이 본인의 주장으로 이 thesis statement를 다시 한번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바디의 각각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에세이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6문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보통 이제 분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thesis 페이퍼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형식은 좀 알아두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여러분 자사전이나 여러분 이런 거 쓰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이런 형식에 맞춰서 쓰면 서양에서는 굉장히 acceptable 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여러분 잘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이제 문장들을 다 구성하냐, 요걸 좀 우리가 훑어볼 건데, 자, 18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8페이지. 여러분 이거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디의 구성. 자, 이게 어떤 선생님의 어떤 경력에서 나오는 어떤 이 바디의 어떤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본 건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바디를 좀 여러분이 구성할 때 그 안에가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바디가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점수를 올리려고 이걸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디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니까 인트로나 컨클루전은 연습만 어느 정도 했으면 거의 다 비슷해. 대동소이해. 비슷한 레벨에서. 근데 이제 바디는 여러분 배우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막 쓰는 사람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구성하냐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opinion, reason, example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근데 좀 그거를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한번 4번부터 9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서 어떤 흐름으로 내려가는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플로우를 여러분이 좀 봐줘야 돼. 플로우. 이게 논리적인 플로우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앞 내용에 뒷 내용이 연결되는 플로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거,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원인이고 그 다음 게 결과다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대명사 같은 걸 써가지고 앞쪽에 나온 내용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플로우,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주 씨가 한번 요거 하나씩 설명을 읽어볼까? 4번 한번 읽어볼까? 4번. 네. 온라인 수업에 학원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업의 편의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한국말로 읽어도? 편의성. 그렇죠. 편의성이죠. 이걸 이제 낸 거야. 그리고 여기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4번이 여러분 바디 토픽이야. 앞에서 봤던. 그죠? 그래서 바디 토픽에서 그리고 찬성 동그라미. 그래서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앞쪽에서 썼던 그 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디 토픽의 첫 문장에 4번 문장에 적을 거는 내가 여기 온라인 수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문제에서, 에세이 문제에서. 그때 나는 찬성한다는 단락이라는 걸 밝혀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왜 찬성해? 내 첫 번째 이유는 뭐야? 편의성이다. 이렇게 두 개를 밝혀주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입장이 여러분은 본인이 글을 계획하고 쓰는 사람이지만 이걸 읽는 이그제미너 입장에서는 이게 찬성 단락인지 반대 단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첫 문장에 밝혀줘야 이그제미너가 읽을 때 이거 찬성 단락의 편의성이 주제구나 이렇게 우리 캐치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주장을 밝히고 여러분 내용, 핵심 내용을 적는 거. 그 다음에 5번을 설명해볼게. 그래서 먼저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여기 편리하다라는 말을 편의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야. 괜찮아요?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냥 편의성이 강조된다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정확하게 온라인 수업하고 편의성이랑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여기 그리고 어디서든도 여러분 동그라미 쳐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편의성이 있는데 그 편의성이 뭔지, 편리하다면 어디가 편리한지. 여기서는 지금 5번에서는 뭐가 편리하다고 한 거예요? 뭐가 편리? 어디서? 그렇지, 어디서든. 여기 적어주세요. wherever. 여러분 영어로 적었다면 wherever죠. 그러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편리하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잡은 거죠. 그죠? 편리한 거 중에 종류를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5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유씨가 읽어볼까? 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줌을 이용한 대학 수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학교로부터 멀리 사는 학생들도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자꾸 예컨대 동그라미 예컨대. 여기서부터 이그젠플을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그젠플 앞쪽까지 이제 좀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요 흐름을 봐봐. 편의성이 있다. 그래서 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내 의견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럼 어디가 편리하냐? 장소가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거 했어. 그러면 장소적 제약이 없다는 말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럼 예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뒤로는 무슨 예시가 나올까? 어디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맞아. 어떤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편의성 중에 장소의 제약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의 예시가 나와야 돼.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핵심이야. 여기까지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학교로부터 멀리 있죠. 요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플로우예요. 아까도 그랬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좀 리캡을 할 때 우리가 앞에 수업 내용을 리캡할 때 오피니언, 리즌, 이그젠플처럼 해줘라 이랬잖아요. 요 세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피니언이 찬성하는 사람들을 밝혀주고 그러면 이유가 뭔데요? 편의성이요. 근데 좀 약하니까 이제 5번에서 무슨 편의성인지 장소의 제약을 안 받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예시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수업이 요즘에 많아 이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 중에 학교로부터 멀리 사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글을 쓸 때는 그냥 나는 그냥 뭐 영어로냐 내가 쓰는 것만 해도 대단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이그제미너는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요 연결성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쭉 이렇게 읽잖아. 그럼 이게 더 잘 보여. 이거 갑자기 이런 예시가 왜 나오지?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뭐 줌을 한국에서 많이 쓴다.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연결해서 끌어내려오는 사람하고 그냥 관련된 예시를 쓰는 사람하고는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응집력이라고 해요. 이 응집력. 네. 이 응집력이 달라요. 이게 이제 그 채점 기준 중에 하나인 뒤에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코히어런스라는 부분이에요. 이 글의 응집력. 그리고 이렇게 응집력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알아듣기가 쉽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듣기가 쉬워.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이 단락을 이렇게 읽잖아. 그럼 뭐 스피킹 파트 3도 그렇고 이렇게 응집력 있는 답안을 말해주면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를 듣다가 이 단락은 이런 단락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굳이 선생님이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래서 이걸 원어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easy to read 하게 쓰라고 해. 적어주세요. easy to read 하게 써.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답답해서 여러분 라이팅을 뭐 이렇게 첨삭을 받으러 누구한테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7, 8, 9 레벨에 올라가냐? 내가 어떻게 이제 라이팅을 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easy to read 하게 쓰라고 해요. 여러분 글이 막 어려운 단어가 막 가득해도 뭐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쉽게 쓰면 단어가 너무 쉽다고 강점하고 내가 어렵게 쓰면 또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할지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렵거든. 근데 그게 easy to read가 단어를 쉽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코히어런스로 올려달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 문장들이 연결이 긴밀하게 돼가지고 읽을 때 이해가 쉽게 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런 맥락으로 캐치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조금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 이그제미너들은 계속 easy to read하게 써야 고득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정말 그 라이팅, 아카데믹 라이팅 쓰는 책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도 거의 다 봤고, 그 해외에 이렇게 이북으로 나온 것들도 이그제미너들이 많이 쓴 책들은 거의 선생님이 보거든, 검토를 하거든.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줄 게 있을까봐.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게 지금 그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 점수가 6이나 6.5에 애매하게 걸려서 7, 8으로 못 넘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삽을 설명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this is a shovel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이거 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7이거든. 왜냐면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물건이 뭐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shovel이라는 단어가 어렵든 쉽든 간에 어떤 그 적절한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컨셉을 잘못 잡은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은 뭐 엄청난 고대부터 내려온 엄청난 그 땅을 발굴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읽을 때 물론 어려운 단어도 있고 excavate도 있고 뭐 여러분이 뭐 ancient time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썼지만 읽었을 때 natural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원어민이 읽기에 easy to read한 글을 쓴다는 건 글의 수준을 내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만 써서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있어 보이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내가 긴밀하게 내용들을 연결해줘서 이걸 빨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원어민이 이 학생은 거리의 편의성에 대해 썼고 그 다음에 줌 수업을 예시로 들어서 멀리 사는 학생들을 예시로 들었구나. 이게 에비던스가 되게 좋구나.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컴프레hen션을 높여줘야 돼.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단어만 어려운 단어만 갖다 때리는 것도 여러분 6.5에서 더 이상 안 올라. 절대 안 올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대. 엄청 많대. 모두가 날 찾아와서 그렇게 한대. 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모두 찾아서 왜 나는 칠을 안 주냐 막 그런데.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아까 말한 부분, 그죠? 이 응집력으로 올려야 되는데 컴프레hen션을 여러분이 단어 레벨로 해가지고 이제 치고 빠지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말한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적절한 어휘를 쓰더라도 딴 얘기를 애매하게 관련된 얘기만 쓰고 연결을 안 시키는 사람들도 낮게 나온다. 이해되겠죠? 그죠? 네, 그런 맥락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라이팅은 전체 어떤 랭귀지 파트 중에 가장 아주 좀 하이레벨 랭킹,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 쓰고도 한국말로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썼잖아요. 한국말로 선생님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논술 선생님한테 줬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모국어니까 한국어 다 맞는 것 같은데 논술 선생님들이 막 빨간 펜으로 쳐놓고 이러면 그게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아직 좀 이렇게 이렇게 한국어로도 이제 약간 이런 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배우기가 어렵죠. 그 국내 어떤 실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7번 한번 유씨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7번. 또한 온라인 코스의 확장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스케줄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정답. 자, 그래,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죠? 또한 세모 치고, 또 하나 세모 치고, 이거 인어디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어디션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reason 2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reason 2. 두 번째 걸 던진 거야.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 요거 편의성이 찬성한대? 스케줄. 그렇죠. 정답. 스케줄에 맞게. 그래서 여기 적으세요. time. 그럼 위에는 여러분 거리고, 여기는 distance고, 그죠? 위에는 distance고, 밑에는 time이죠. 그러면 편의성 밑에 이렇게 두 개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distance랑 time. 그죠? 요런 게 아주 좋은 어떤 단락 구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선생님 보면 특히 수업이 녹화되어 있는 경우, 녹화되어 있는 수업, recorded video 어떤 lecture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녁 늦게, 그죠? 그리고 주말에, 그죠? 요게 타임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선생님 색깔을 구분해서 편의성의 두 번째 것들은 파란색으로 한번 타임이 우리가 편리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연결할 수 있고 뭐 주말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8번까지만 읽더라도 자 어때요? 편의성, convenience의 우리가 예시로 distance의 convenience, 그 다음에 time related convenience 이거 두 개로 하위 개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하위 개념 안에서 distance가 뭐가 distance인데요? 학교로부터 멀리 사는 친구들, 그죠? rural area에 사는 친구들, countryside에 사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편하다 이렇게 하위 개념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어디션을 기점으로 스케줄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이 얼마나 편한데 저녁이나 아니면 그 주말에도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예시가 들어갔죠?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발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선생님 그러면 시간 안에 무조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울 거야, 처음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말하지만 라이팅에 이것만 답이고 나머지 다 쓰레기야 이런 건 없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짜여진 글이다. 이걸 여러분이 선생님은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장에서는 설령 뭐 디스턴스만 쓰고 나오더라도 상세하게 써고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가 7점까지 갔을 때 7점 내가 C레벨에서 이제 끝난다고 내 라이팅 이제 실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바디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글을 쓰고 뭐 피드백을 받더라도 그냥 나는 쓰고 그냥 내면 또 그냥 밑줄만 쳐져 있고 빨간색으로 그죠?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써야 나한테 고득점을 주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완벽할 필요는 없더라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은 이건 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야. Therefore. 그래서 이런 거리적 시간적 편의성 때문에, 그죠? 거리적 시간적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거리적이 어디 나왔어? 거리적이 앞에 나왔지. 그죠? 그리고 시간적이 어디 나왔어? 시간적이 스케줄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죠? 긍정적이 어디 나왔어? 찬성 첫 번째 나왔죠? 그래서 한 바디 안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연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연결점들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결점이 여러 개로 연결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 마치 여러분 뭐 어떤 마블 영화의 스파이더맨의 어떤 거미줄처럼 여러분 이게 공고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응집력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쪼여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글을 이제 선생님 이걸 예시를 보고 내가 쓴 글을 보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대명사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징들을 이렇게 손으로 연결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글을 보는데 연결할 데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 코이어런스에서 뭔가 멀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한국말, 여러분이 포인트를 알라고 이제 한국말로 해봤으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제는 영어로만 이제 다 바꿔서 여러분 쓴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 어떤 그 포인트들은 실제로 문구는 어떻게 쓰는지 그거는 이제 뒷장에서 이어서 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강조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뒤에 가서, 이제 스텝 2를 볼 건데, 이제 스텝 1은 이제 아까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185페이지에 글의 계획을 짜라가 스텝 1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쓰고, 그 다음에 리바이즈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여기 썼죠. 그래서 플랜 짜고, 쓰고, 그 다음에 리바이즈 하는 건데, 스텝 1에서 계획이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라이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서, 자, 여기 189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스텝 2, into를 작성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write 단계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적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 적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형광펜만 잘 펴놨다가, 요거는 이제 내가 연습할 때 옆에 좀 펴놓고, 기출문제 풀면서 옆에 펴놓고, 요 문구대로 써봐야겠다, 요 문구대로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사전처럼 써주면 돼요. 자, 1번. 자, 배경 설명은 템플릿 활용에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 배경 설명을 이제 앞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배경 설명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선생님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런 거야. 이렇게 요즘에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그냥 바로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요즘에 소셜 미디어를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 그죠? 젊은 사람들 벌써 좀 약간 올드한데. 근데 아무튼 젊은이들이 거의 다 소셜 미디어를 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 그냥 던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 던질 때 보통 선생님이 이제 여기 표현을 뭐 하는 거야. 이거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보통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백그라운드 문제 안 쓰더라도 여러분이 토픽이나 이런 데도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추천하는 거 특히 이거 형광펜 적게 in recent times, in recent years 요거 두 개 체크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 자, 유씨 한번 읽어볼까? in recent times. 한번 더. in recent years.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것도 적으세요. 여기 더가 없다는 것만 좀 적으세요. 더 없어. 더 쓰면 안 돼. nothing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에 아니면 요즘 연도에 이런 의미니까 이런 거 하나 캐치를 해주고요. 요것도 여기 in the future에 더 누군가를 쳐주세요. 그래서 in the future 그리고 for the future 이렇게 얘기할 때 더를 쓴다는 것도 우리가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만 보시고요. 갑니다.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백그라운드 문장은 이제 한 문장 정도 여러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분량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뭐 백그라운드 이런 걸 좀 템플릿을 좀 알아놨다가 그 문구만 좀 적절하게 바꿔서 여러분이 넣어주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고득점 하는데 백그라운드 문장을 잘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해서 막 점수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본다.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중요해. 요거는 형광펜 칠게요. 자, 이게 백그라운드 문장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라이팅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기서 좀 미리 알려줘야 또 뒤쪽에서 또 겹치지 않으니까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죠? 무작정 그 지금 학원에서 많은 학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템플릿 띄워놓고 외우는 거는 선생님 반대예요. 선생님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템플릿은 여러분이 그 템플릿을 받다가 그 안에서 문구만 뽑아먹는 거야. 그 안에서 요런 건 어렵다. 그때 우리 테스트 1 때 말했던 뭐 based on the data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뽑아서 내 어떤 원래 문장을 쓰는데 거기에 좀 첨언을 해서 이걸 좀 더 네이티브하게 만드는, 내추럴하게 만드는 템플릿 활용을 선생님이 찬성하지 그냥 무조건 하나의 판을 짜놓고 다 외우는 건 선생님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다 해봤어. 안 돼.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돈 내고 다 해보고 나서 말해준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쉽지 않아.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9점 받게. 그죠? 그냥 어려워.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이대로 쓰면 9.0 받으니까 이렇게 템플릿을 선생님한테 주잖아? 선생님은 오늘 저녁에도 독서실 끊어서 10번 읽고 갈 자신이 있어. 그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 그죠? 서양 사회가 그렇게 여러분 바보가 아니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자, 갑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번. 자, 1번. 자, 빈칸에 넣는 단어의 품사를 확인한다. 여러분, 자, 이거 품사 동그라미죠. 템플릿을 쓸 거면 제대로 써야 돼. 여러분, 여기 뭐 타동사 나와있고 빈칸 했는데 여기 목적어니까 여러분 뒤에 명사만 써야 된단 말이지? 리스닝, 리딩 이런 거 풀 때처럼? 근데 내가 라이팅, 스피킹 템플릿을 외우면서 여기다가 형용사를 써놓는다. 그러면 안 쓰니만 못한다. 그냥 읽자마자 안다. 프리티? 이거 템플릿이구만. 이렇게 안다. 그죠? 이런 품사를 정확하게 보고 써야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자, 문장 구조상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긍정 부정을 확실하게 한다. 그죠? 여러분, 영어에 이중 부정이 있어, 없어? 이중 부정. 없어. 그래서 never랑 not이랑 같이 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찬성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보고 템플릿을 써야지. 앞에 not이 있는데 나도 그 안에다 템플릿 쓸 때 또 not을 써.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그죠? 여러분, 그리고 영어는 rarely 이런 것도 다 부정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not을 쓴 건지 안 쓴 건지 이 템플릿에 rarely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써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맨날 걱정하는 게 템플릿에 막 이런 거 있잖아. I agree, 그 다음에 disagree 이렇게 템플릿을 적어주잖아. 그죠?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with this opinion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쓰고 나올까봐 선생님이 진짜로 지금은 웃지만요. 누군가 한 명, 전국에 누군가 한 명은 그 인강을 듣고 학원 인강을 듣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슬러시까지 이렇게 치고 나올까봐 정말. 그러면 여러분 채점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봤어? 무슨 오만한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왜 이거 채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괴감 든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이그들한테 자괴감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려고 해야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대로 쓰면 안 돼. 하나 고르라는 거죠. 고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가능하면 최대한 자신의 말로 풀어쓰는. 이거 봐. 이게 3번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여러분 말로 풀어쓰는 부분을 늘려가면서 템플릿을 써야 그 의미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여러분 거를 그냥 아예 쓰고 그 안에다가 추가를 하라는 거야. 그죠? 문구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템플릿 없이는 나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내 말을 좀 늘리는 식으로 템플릿을 연습을 해야 늘어요. 이제 그거 캐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 템플릿을. 자, 그리고 그 4번. 템플릿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최대한 응용해서 최대한 응용. 이게 이제 선생님 계속 말하는 거죠. 일맥상통하잖아. 선생님 처음 리딩부터 여기까지 일맥상통하단 말이야.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이거 시험 끝나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부정문으로 변경. 그래서 내가 그냥 쓰지 말고 웬만하면 그 템플릿을 내가 not을 붙여서 좀 의미를 좀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 밑에 시제 그냥 쓰지 말고 그 템플릿에 만약 과거로 나와 있으면 난 현재로 바꿔서 한번 써보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 동사 연습도 되니까. 그리고 수일치 같은 거 주의하고 내가 만약에 주어를 바꿨으면 이게 3인칭 단수면 s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걸 내가 고민을 하면서
결국 생각을 하면서 쓰라는 거야. 템플을 쓰더라도. 그죠? 네,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수동태 변경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의미에서 수동태가 맞나? 능동태가 맞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써야 여러분 실력이 늘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죠? 그냥 이거 썼으니까 나도 이거 쓴다. 이렇게 하면은 잘 늘지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자꾸 그 신경도 아예 안 쓰게 돼.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좋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백그라운드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문장 말고도 뒤에 나오는 그 나머지 15개 문장도 전부 다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캐치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 보면 템플릿 중요한 표현 골라 작성해라. 그럼 이 밑에 것들 보면서 이거 봐봐. A는 베이직 휴먼 라이트다 이렇게 나왔죠. 그냥 이런 거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 네. 이게 던지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아버님이 요즘엔 육아나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긍정적인 발전이냐 부정적인 발전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뭐 이제 gender equality is a basic human right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 그 토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서 뭐 요즘에는 아빠들이 많이 도와준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쓸 때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뭐 그래서 over the past century 뭐 이런 거나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것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백그라운드 문장들만. 그러니까 이그제미너들이 쓴 거 위주로 모은 거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뽑아 먹을 것들만 이렇게 빼가지고 over the years, 뭐 new types 이런 것들만 뽑아서 형광펜 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글 쓸 때 한 번씩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넘어가. 자, 두 번째. 자, 다음 장에 이제 그 192페이지에 자, 2번 문장. 토픽은 패러프레이징 싸움이다. 여러분, 그래서 토픽 문장은 이제 2번 문장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채점해요. 아주 중요한 채점이에요. 그래서 토픽 문장을 이제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건데, 결국은, 내용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바디도 봤지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는 뭐 모든 과목에서 그죠? 라이팅 뭐 바디뿐만 아니라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은 공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패러프레이징의 언어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죠? 이 시험의 어떤 코어를 관통하는 게 패러프레이징.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팁을 모아놨지. 그죠? 여러분 그냥 막막하게 동요만 써라봐 이거보다도 선생님이 여기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동요를 알아야 돼. 동요가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잘하려면 동요를 암기를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밑에 보면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은 same meaning인데 밑에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같은 meaning이야. 그죠? 오늘따라 좀 에어컨 약한 거 같네. 자 그래서 근데 아무튼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같은 meaning인데 same meaning인데 different expression으로 써주는 게 그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은 아이디어 동그라미 다른 표현 이렇게 우리가 좀 캐치를 해주고 이제 어떤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써주는 걸 패러프레이징을 한다. 요거를 우리가 캐치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밑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 3개 해놨어. 요거 3개는 캐치해주세요. 1번 동의어를 쓰기. 동의어 활용하기. 자 important의 동의어 뭐 있다 그러죠? important 동의어 중요한 그렇죠. 그게 significant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 이거 단순 어떤 패러프레이징이고 significant.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수동태를 능동태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주는 걸 이제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인 동사 있죠? 일반적인 동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예전에 그런 게 나온 적 있어 시험에 스포츠 있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게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 기출됐던 문제야. 그래서 contribute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뭐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렇게 만약에 world peace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contribute 기여하다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이걸 패러프레이징 해야 돼. 질문에 있으니까 문장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걸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대로 쓰면 이제 감점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쉬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인터내셔널 스포츠가 쉬운 단어 뭐 있지? 헬프 정답. 진짜로 선생님 헬프를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야. 헬프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동사를 모르면 contribute을 어떻게 바꾸나, 그죠? 이걸 어떻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죠? 바꾸려면 부담이 되니까 좀 쉬운 단어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제가 contribute을 그대로 쓰는 게 높은 점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help로 바꾸는 게 높은 점수가 나올까요? 바꾸는 게 무조건 높게 나와. 그 시험지에 적혀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그대로 옮겨 적는 건 0점이다. 그건 점수를 못 받아요. 네.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반복되는 것들은 뭐 한두 개 정도 쓸 수 있는데 이제 피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그렇게만 보시면 되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요.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쳐. 그거 이제 동사를 위주로 우리가 쓴 거고 이 앞쪽에 이제 선생님이 좀 예시를 좀 만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쫙 모아본 거야. 그래서 IELTS에 쓰이는 걸. 그래서 어떤 그 A라는 사람은 some people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라이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들은 many people로 해도 돼요. 이건 적어주세요. 당연한 얘기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many people로 해도 돼. many people said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죠? 이해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약간 되게 센 말이잖아. 그래서 그 many people 하면 이상해. 그래서 some people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many를 해서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few를 해서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도 여러분 형광펜 쳐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allege, 그죠? allege, 그죠? 아니면 assert, 그리고 argue, 뭐 content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주장하다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 뭐 feel이나 뭐 think, believe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이 밑에 것들도 좀 캐치를 해서 좀 다양하게 하나도 안 겹치게 주장하다는 그렇게 좀 적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자, 괜찮아요? 자, 밑에 자, B 여러분 템플릿에서 패러프레이징한 표현들을 체크해라.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밑에 걸 좀 보면서 어떤 패러프레이징을 좀 보통 쓰는지 원어민들은 어떤 걸 쓰고 그리고 내가 쓸 건 좀 없는지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자, many people think that, 뭐 many parents think that. 그래서 나는 맨날 people만 썼는데 만약에 아이들 교육 문제가 나오면 부모님들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선생님 말이. 그런 것들을 캐치해주고 밑에도 엄청 많거든요. 토픽 패러프레이징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캐치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문장이었고 자, 갑니다. 3번 문장. 자, this statement는 글 전체의 주제문이다. 이것도 했죠, 그죠? 글 전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논문이나 이 아카데믹 페이퍼의 인트로 끝문장은 this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밑에 보면 여러분 자 다음 장에 자 여기가 이제 그 195페이지 자 전체 주제문을 잘 쓰려면 this를 잘 쓰려면 질문의 유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질문이 뭐가 나왔냐.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인 발전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발전이냐 동이냐 부동이냐 그리고 뭐 양쪽 다 쓰고 여러분 의견 밝혀라. 이게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질문하는 부분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다이렉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민감해 이게.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 가면 오피니언 에세이에서 찬성 반대를 물어봐. 근데 만약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물어보면 아주 뉘앙스가 다르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 문장을 쓸 때 인트로 끝문장을 쓸 때 나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냥 나 이거 찬성한다 이렇게 쓰면 또 강점 당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어보는 걸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동의하냐, 뭐 어느 정도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완전히 동의한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 정도까지 써줘야 높은 점수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이제 조금 뭐 내용은 알겠으나 이거 찬성하는 글이구나 이런 건 아나 조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죠? 네, 그렇게만 캐치하시고 그 다음 밑에 여러분 뭐 이런 건 클리셰로 좀 외워둬요. 그죠? 뭐 이 글에서 이 에세이를 쓸 때 이 글에서 지우는 거 아니고 이 글에서 아니면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양쪽 의견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캐치해주세요. 그래서 뭐 인디스 에세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샘플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앞쪽에 여러분이 토픽을 썼잖아. 지금 방금 이제 그 2번까지는 토픽이잖아. 그래서 3번부터 이 에세이에서는 이 앞쪽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글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게 의견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찬성하는 쪽 의견, 반대하는 쪽 나오면 앞쪽에 전자에 나는 찬성한다. 아니면 후자에 찬성한다. 왜냐면 앞에 토픽 센텐스가 있으니까. 그죠? 네, 토픽 센텐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전자, 후자로 얘기할 수도 있다.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렇게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됐어. 템플릿을 질문 유형별로 표현을 체크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모아놨으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인디스 에세이로 시작하는 이그제미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 에세이가 will look at 뭐 본다, positive aspect를 본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건 진짜 안 나오거든. 뭐 이런 거 there are certainly many people 뭐 이런 거는 진짜 못 쓰거든. 연습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그 에세이 쓸 때 내 글의 플로우에 맞는 것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이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 한번 쭉 읽어봐. 그리고 이 뒷장 넘기면서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런 거? 이거 그대로 쓰고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가로까지 쓰고 나오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 그죠? 자,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개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96페이지에 3번, 여기 4번, 작은 4번. 그래서 1번부터 3번 문장들을 한달락에 넣고 자연스럽게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인트로 한번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인트로를 지금 1, 2,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넣어서 한 단락 안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내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주는 걸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템플릿에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 중에 1번 백그라운드 문장 중에 19번째 문장.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그 19번째 문장 가면 이게 있거든 실제로? 위에 빈칸 만든 거야. 그리고 2번 토픽 센텐스 중에 20번째 문장. 내가 템플릿을 쓴 거야.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백그라운드. 그죠? 적어줄게. 그리고 여기 3번은 thesis statement 중에 18번째 문장. 이걸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각각 선생님이 알려준 그 문구 중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문장, 그 다음에 토픽 문장, 그 다음에 thesis 문장을 뽑아가지고 3개를 붙여.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이 뭐 품사를 틀렸을 수도 있고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이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다시 쓰는 거지. 내용은 똑같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 글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선생님이 1번 문장이다, 2번 문장이다, 3번 문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는 여러분한테 그냥 백지를 주고 인트로를 써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 글이나 말이라는 건 번호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뭐 그때 가서 여기서 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좀 더 덧붙일 수도 있고 내가 쓰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좀 우회해서 내가 좀 한 문장 더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선생님 라이팅 수업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거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되 결국 종국적으로는 내 말로 써야 된다는 거. 네. 내 말로 쓰고 내가 선생님은 3문장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나는 쓰다 보니까 5문장이 됐어. No problem. 오히려 여러분의 말로 더 많이 쓰거나 이게 뭐 분량이 줄든 늘든 간에 여러분의 말로 쓰는 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게 IELTS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제 그걸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IELTS에 대한 깊이가 늘수록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이제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딱딱하잖아. 아무래도 이건 내가 갖다 넣은 거니까 딱딱할 거 아니야. 연결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게 그 템플릿으로 하면 어색한 게 있거든. 그래서 홈워크를 주는 거는 뭐 특정 스쿨 라이프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어떤 홈워크를 주는 거는 혜택이 있는데 너무 많은 홈워크는 좀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이 에세이에서 내가 그 이유를 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근데 밑에 거 보면 자, assigning tasks, 그죠? 이게 태스크를 주는 것은 is prevalent aspect. 이거 굉장히 멀리 퍼져 있는 그런 측면이다, 스쿨 라이프에. 그리고 나서 and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연결하면서 내가 쓸 때는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템플릿을 할 때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거 딱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은 베네피셜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좀 그 숙제를 받는 것은 되게 베네피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너무 많은 홈워크는 좀 이끌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나올 에세이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이게 elaborate해서 설명을 할 거다. 잘 설명할 거다. 레셔널을 잘 보여줄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여러분이 지금 리딩 실력이 지금 리딩이 뭐 내가 안정적으로 뭐 7이나 6.5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읽으나 저걸 읽으나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선생님 말했죠. 리딩에서 여러분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정확한 해석, 그죠? 그리고 이게 아주 세밀하게 여기 더를 썼구나, 여기 s를 썼구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좀 리딩 실력이 올라가면 아까 이 2개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밑에 게 훨씬 좋아. 이거 위에 거보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리딩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한번 내 말로 바꿔보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케이? 같은 점수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됐어.
자, 그 다음에 스텝 3. 다 봤어, 여러분. 자, 바디를 작성하라. 바디 작성하라. 나오는데, 바디도 여러분, 이제 그 인트로에서 전체적으로 겹치는 건 이제 다 뺄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면 되죠. 바디 1. 자, 바디 네 번째 문제. 그럼 바디 아까 토픽. 바디 토픽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요거 바디 1의 토픽을 쓸 때는 전체, 바디 전체의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요거 적어보세요. 바디 전체. 그러니까 글 전체는 아니고, 바디 전체. 바디 전체. 이제 그 한 줄 띄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이제 인트로 쓰고, 한 줄 띄고 이제 바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인트로 우리가 완성한 거야. 인트로 쓰고, 한 줄 띄고, 한 줄 여러분 컴퓨터 시험 보신 분들은 엔터를 쳐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바디 1에서 이제 여기서 바디 전체 주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온라인 코र्스에서 봤던 거, 나는 편의성 때문에 찬성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으로, 그러면 선생님 바디 토픽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개하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저는 이거 온라인 코र्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써야 좀 객관적인, 내가 좀 이렇게 그 밸런스 있는 시각을 가진 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자,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는 거. 주제 문장에, 토픽 문장의 밑에 이것도 캐치해주세요. Firstly, 아니면 first of all, 아니면 on the one hand. 그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3번. 요 3번 같은 걸 좀 써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을 쓰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다 근데 이제 양쪽 의견을 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on the one hand.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좀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면, 바디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바디 1에 여기를 on the one hand를 해. on the one hand. 오케이? 그러면 한 편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 편이야, 한 편.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밑에 이 바디 2에서는 on the other hand를 쓸 거야, 뒤에서.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그냥 내가 막 쓰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런 게 헷갈리는데, 바디 토픽 앞에 이런 디스코스 마커를, 이런 걸 이제 디스코스 마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코스가 어떤 말이야, 말. 근데 그 말에 대한 마크를 해준다 이런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한쪽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걸 마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디 1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바디 2의 on the other hand만 봐도, however만 봐도, 아, 반대 의견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코스 마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 캐치해주세요. 이 찬성,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찬성자들은 강조한다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on the one hand 쓰고 콤마 찍고 proponents, 그 다음에 여러분 적으세요. of 주제. 여기.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온라인 코र्스잖아요. 그러면 proponents of online courses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온라인 코र्스의 찬성자들은 어떻게 한다? point out, 강조한다, 대디아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아까 썼던 그 편의성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막상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하게 우리가 이 영상 끝나고 여러분 이제 천천히 이걸 읽어보잖아. 그럼 선생님이 진짜 편하게 해줬구나 이런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쓰면 돼. on the other hand 하고, on the one hand 하고, 그 다음에 바디 1이니까 proponents of online courses 하고, 그 다음에 point out that convenience is a most important factor. 그냥 이렇게 하면 그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선생님 템플릿 199페이지에 템플릿 해놨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까랑 똑같아.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인트로랑 똑같이 여러분이 원어민들은 요런 식으로 좀 바디 토픽을 썼구나, 그런 것만 쭉쭉쭉 한번 훑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리즌 1. 그러면 바디 토픽 끝났으니까 리즌 1부터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네, 좋습니다.